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행어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암행 그 허사라고 하는 별칭을 얻은 분이죠. 우리 허경혜 작가 나왔습니다. 네, 신암행 허사 허경희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대구시 편이죠? 네, 오늘은 저희가 대구로 함께 가볼 건데요. 네. 네, 오늘 보도할 내용을 보여주는 기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홍준표 초상화 걸자 폐쇄된 전시장, 대구 문화예술회관 작품 검열 논란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논란이 됐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대구에서는 매년 올해의 청년 작가로 선정한 작가 5인의 작품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올해 2024년 올해의 청년 작가로 선정된 작가 중 한 명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노중기 대구미술관 관장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로 내놓자 작품 교체를 문예회관 측에서는 요구를 했고요. 작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문예회관 측은 해당 전시관만 폐쇄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구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한 취재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시관, 해당 전시관만 폐쇄한 것뿐만 아니라 예정되었던 개막식도 갑자기 돌연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놨던 리플렛도 전량 수거를 하고, 그 다음 온라인 홍보물도 수정을 하고요. 인터넷 영상물 및 계획되었던 연계 교육 프로그램 중에 폐쇄된 작가, 한윤기 작가의 프로그램을 취소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우선 지금 이 기사에서도 잠깐 사진으로 보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작품을 영상으로 저희가 그 폐쇄되기 전에 전시가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폐쇄가 된 거잖아요. 네. 전시되었을 당시를 영상으로 찍어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건 좀 작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냥 이렇게 저희가 아무 설명 없이 봤을 때는 저게 논란이 되고 왜 저게 폐쇄될 작품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앞서서 전시된 작품을 보여드린다는데 사실은 전시조차 공개되진 않았어요. 이게 10월 31일부터 현재 또 전시가 되고 있고, 이 전시회 자체는요 12월 14일까지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 전시의 첫날, 그러니까 그 바로 전날인 10월 30일까지 이 모든 작품이 우선은 준비가 되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신 영상을 찍은 거고요. 전시 개막 첫날부터 대중들에게 공개는 안 된 채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그 전시실의 그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준기 대구시장을 그린 초상화. 홍준표. 네, 홍준기. 네. 제가 송중기를 생각했나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그린 초상화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요. 그 왼쪽으로는 현재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부임한 노중기, 노중기 관장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요. 맨 오른쪽이 바로 이 작품을 만든 안윤기 작가의 뒤돌아보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관객들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안윤기 작가 그쪽에서 본인 관객의 모습을 보여주는 웹카메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만 봐서는 큰 문제가 좀 논란의 거리가 보이시나요? 일단 이렇게 이 초상화를 이렇게 풍자를 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냥 그쵸. 보통 인물 그냥 초상, 일반적인 초상을 그대로 전시를 했는데 왜 저게 문제가 됐는지. 일단 근데 안윤기 작가의 작품명이 Unnatural Spectacle. 그렇죠.
예. 왜 이 작품의 제목이 Unnatural Spectacle인지 저희가 그 논란의 중심을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됐습니다. 네. 이 작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작년 1월에 대구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일을 한번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그 한겨레 신문에 올해 1월에 났던 기사에 실렸던 사진들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대구 미술관에 홍준표 초상화가 걸렸는데 기존 작품을 떼고 생뚱맞은 전시가 되었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왼쪽 위에 좀 전시관의 모습을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원래 전시관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번 전시가 아니고 올 1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 기사로는 올 1월에 이제 기사화됐고요. 실제 이 전시는 작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대구 미술관에서 열렸던 지역 작가 조명전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을 전시한 사람이 바로 노중기 관장이에요. 그 당시는 관장은 아니었고요. 노중기 작가의 지역 작가 조명전의 전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보면은요. 그 공간이 이렇게 좀 작아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추상화 같은 작품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지금 홍준표의 초상화가 딱 전시가 됩니다. 전시 도중에 바뀐 거예요. 말 그대로 좀 생뚱맞네요. 그렇죠. 주변 작품들하고 전혀 그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노중기가 아니고 우리 안윤기 작가가 얘기했었던 언내추럴. 그렇죠. 되게 부자연스러운 스펙타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전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도중에 작품이 교체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더구나 다른 작품, 다른 벽면에 있는 작품들과는 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좀 부조화스럽죠. 그렇죠. 왼쪽에 작은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소묘나 이렇게 뭐 약간 간단한 작품을 드로잉 소품 같은 거로 좀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작게 보이지만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를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노중기 작가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다 노중기 화가의 작품인데 최초 전시 작품에서 이제 한 작품이 저렇게 홍준표의 초승화로 초상화로 바뀐 거죠. 그리고 바뀐 시점도 이 전시가 개최를 하고 홍준표 시장이 이 전시회를 다녀가고 그 바로 다음 날 이 작품으로 교체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작품을 전시했었던 그 노중기 작가가 현재는 이 대구미술관 관장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더군다나 이 노중기 작가와 홍준표 시장이 영남고 동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논란이 더 됐던 거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에서 8월 동안 이렇게 노중기 작가의 전시회에서 갑작스럽게 홍준표 물론 노중기 작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이 초상화도. 이렇게 작품이 교체되고 4개월여 뒤에 대구 시립미술관이거든요. 미술관의 관장이 공석이었는데 그 공석인 자리에 노중기 작가가 관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구 경실련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중기 관장 선임은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대구 시의회에서도요, 미술관장, 대구 메트로 환경 사장 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채용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왜 노중기 관장의 선임이 단지 뭐 그냥 그 홍준표 시장과 홍 시장과 고등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이 당시 공석이던 그 대구 시립미술관 그 자리에 채용 공고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이제 응시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겠죠. 응모를. 그렇죠. 응모를 하죠. 그래서 한 5명, 그러니까 뭐 지자체 미술관장 출신이다거나 아니면 학예직 간부 출신을 포함해서 5명의 후보자들이 공모를 응했대요. 노중기 관장도 응모를 했나요, 그러면? 그 응모 여부까지는 뭐 기사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했겠죠. 그 중에 아예 안 한 사람을 뽑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 전형을 해가지고 3배수의 최종 후보자를 확정을
고요. 근데 이때 미술인들이 좀 경악을 한 것은 미술인들은 서로서로의 이력, 살아온 길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채점 기준이 이제 공고될 때 어떤 사람을 뽑겠다라는 채점 기준이 가점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채점 기준으로 발표가 됐던 것은 뭐였냐면 경영 능력. 왜냐면 대구 미술관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전문성, 리더십, 조직 친화력, 윤리관 이런 진흥원의 그 공모 요강이 명기가 돼 있었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 노준기 화가가 걸어온 길이 이와 부합하지 않더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요 그 작품 노준기 작가가 그 대구 그 미술관에 전시했던 작품들을 이제 도중에 교체한 그렇죠. 부분들 가지고 이건 너무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한 작가가 네. 너무 그 과잉 충성 아니냐 이런 논란이 그 있을 지역 수밖에 내에서도 없죠. 예, 예. 예.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논란을 빚었던 네. 분이 지금 이제 예. 관장이 되니까 뭐 대구 지역에 있는 미술계 네. 쪽에서는 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초상으로 바꾼 것도 이례적인 건데 네. 그리고 4개월 후에 이분이 그 전시됐던 공간인 대구 미술관 관장으로 선임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은요, 이분뿐만 아니라 그 대구 메트로 환경이라는 그 기관의 사장으로도 변모 씨가 이제 부임을 하는데 그분도 홍 시장의 영남고 동창, 그 중에서도 그 21회 동창 회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논란이 있었던 일을 알아야지만 오늘 오늘 이 작품 안윤기의 작품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시 첫날에 빛도 보지 못하고 전시장이 폐쇄된 이 안윤기 작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아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매체로 작업하고 있는 안윤기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다매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매체 하나만을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끌어들여서 진행하는 걸 말하는데 저는 설치랑 퍼포먼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이 작가님의 작품은 폐쇄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심정과 그 어떤 통보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엄청 불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문예관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검열하지 말아야 되고 미리 그렇죠. 제출했더라도 검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검열 당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대한 네. 문예관에게 저의 작업에 대해서 네. 10월 초에 평론글 제출이나 제목을 통해서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 때문에 오프닝 개막식 자체를 취소를 했다. 예, 맞습니다. 개막식 없이 지금 이 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한 달 반이나 되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이 개막식 전날 작가님한테 회관 측에서 요청한 것은 그 두 개의 그 사진을 교체해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께서 예. 다른 인물로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다른 인물로 바꿔달라 이렇게 인권 침 표현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답변 드리길 그렇게 하셔도 주장하시는 인권 침해가 당연히 걸린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누구든. 네, 그렇죠. 사람은 똑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만은 안 된다는 거였었습니다. 작품의 구상 자체, 네. 뭐 작가의 이제 의도 는 이해는 하겠는데 네. 굳이 언내추럴한 스펙타클에 네. 우리 홍 시장하고 우리 관장님 말고 다른 사람을 네, 바꾸라는 바꾸라고 거죠. 하는, 네, 예. 네. 뭐 다른 건 그대로 들어도 그 인물 둘을 바꾸라는 이제 문예관 측의 주장이었고 이 작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자 전시 첫날부터 그냥 이 전시관만 딱 폐쇄를 한 거예요. 네. 개막식도 개막식도 없어지고 취소가 되고. 예. 그래서 우리 앞서서 보셨지만 그 작년 23년 5월에서 8월까지 대구 미술관에 전시됐던 노준기 작가의 현 노준기 관장의 홍준표 초상화는 전시 도중에 일주일 정도 뒤에 홍 시장이 방문한 후 바로 초상화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림의 색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초상화 작품에서
홍 시장의 초상화가 턱 걸려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대구광역시와 대구미술관은 그냥 그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3개월이라는 전시 기간을 쭉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대구 문예관 측은 이 그때 걸렸던 홍 시장의 초상화와 그 다음에 이걸 그린 노준기 관장의 프로필 사진, 어디서나 이제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예, 이상하게 나온 사진도 아니고. 요거를 폐쇄를 바로 해가지고, 네, 아예 전시를 하루도 하지 못하게 하는, 네,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좀 형평성에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대구의 청년 작가전이기 때문에 이 작가의 말을 들으면 24년에 대구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을 작품화했다라고 하는데 단지 이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전시실의 한쪽 편에는 아트월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아트월이 하나 세워져 있고 이 작품 안윤기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또 다른 작가가 이거를 가지고 2차 창작물을 쓴 아하. 것을 텍스트로 자막 처리를 한 게 보여요. 네. 예. 근데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2차 창작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설이에요. 허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작가 같은 경우는 이 논란이 되었을 때 홍준표 시장이나 대구시 측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낙하산 인사로 보여지잖아요. 네. 노준기 관장을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거는 동창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적절한 해명이나 뭐 발표가 없었어요. 왜 노준기 관장이 그 자리에 앉았는지 관장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말 논란이 지금 확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 사람을 여기다 앉혔을까? 그 이유. 예, 그게 뭔가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빈 서사를 채우고 싶었다라고 그 텍스트 2차 창작물을 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노준기 작가가 관장직이 탐이 나서 홍준기 씨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홍준기 초상화를 그려서 걸었다. 라기보다는 그 둘 사이에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끈끈한 어떤 브로맨스, 네. 이런 뭐 사랑, 뭐 이런 게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게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차 창작물을 썼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폐쇄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작가가 안윤기 작가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 쓴 2차 창작물 열정과 사랑의 일부를 좀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릴까요? 네. 준기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사겼다. 그렇게 중요함은 왜 서울로 가쁘는데 빡빡머리 그 시절 판교 너와 나 우리는 무슨 사이였을까? 왜 너만 생각하면 나는 자꾸 교과서의 여백마다 내 얼굴을 빼곡하게 그리고 싶었을까? 친구들은 다 가시나가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염없이 네 빡빡머리만 쓰다듬고 싶었을까? 그로부터 몇 년 후 2022년 판표 준표는 다시 대구로 돌아왔다. 그는 예전의 판표가 아니었다. 대구시장 홍준표였다. 지역 민심을 잡으려면 동성애 축제부터 잡아야 해. 시장으로서 힘을 보여줘야지. 사석에서 만난 준표가 보여준 동성애에 대한 강한 적이에 준기는 왜 마음이 후벼 파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당장이라도 준표의 두 손을 잡고 울고 싶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네. 네, 이게 2차 창작물, 허구의 이야기예요. 예, 왜 그 어울리지 않는 관장, 미술관장, 대구 미술관의 관장의 자리에 이 노준기 작가가 앉힌 걸까? 남들이 의심하듯이 홍준표의 초상화를 그린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낙하산 인사가 된 걸까? 그거보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낫지 않을까를 상상해서 쓴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좀 이 부적절한 이 대구 미술관장의 임명에 네. 대한 이제 풍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대구 네. 홍준표 시장 입장이나 아니면 뭐 노준기 관장 입장에서는 뭐 이 글이 네.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관점, 네. 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그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면 네. 특히나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나 뭐 대구 미술관 관장 정도는 굉장한 공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웬만한 비판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 네. 결국은 예,
허용이 되진 않았군요. 예. 네. 강 기자님이 이 둘 중에 한 분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네. 강 기자님의 초상화를 걸고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 친구 화가가 이렇게 전시된 게 있으면 폐쇄되길 바라시나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참 저건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미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작가의 그 이 창작 정신, 그렇죠. 그죠? 예, 표현의 그걸 자유.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미술품을 권력에 대한 아부의 수단으로 사실은 활용을 했고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너무 그렇죠. 낯뜨겁게 그렇죠. 너무 드러내놓고. 그런 아부성 작품을 그 우리 전시했던 작가를 이런 미술관장으로 앉힌 것에 대해서 네. 그 웬만한 뭐 저 상식 또 지성을 가진 분들은 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런 불편한 마음들을 저렇게 또 예술적으로 나름대로 좀 승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폐쇄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네. 아는 강 기자님은. 그죠? 아니, 제가 아는 홍준표 시장은 뭐 저도 예전에 그 정치부 기자실에 몇 번 또 뵙고 또 검찰 출입하면서도 봤는데 예전에 홍준표 시장 정도면 만약에 저런 네.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노준기 관장을 네. 저 작품 앞에서 그래서 네. 너하고 내가 연인이란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리고 외려 껄껄대고 웃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예. 요즘 뭐 많이 속이 좀 좁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홍준표 시장이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누가 이 폐쇄 결정을 내렸을까? 홍준표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취재를 해 갔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 2차 창작물 내용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만 골라서 가장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거는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어서 그냥 읽어봤을 땐 어떤 그 동성 간의 은밀한 감성을 섬세하게 다룬 단편 소설로 보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판표라고 불렸던 예전에 이제 나중에 홍준표가 되는 그 사람을 향해 주인공 준기가 품었던 그 특별한 감정, 이거를 평생 화가로서 그림으로 이렇게 잘 승화시켜놓은 내면의 서사를 그리고 있는 아주 괜찮은 작품이라고. 네, 오랜 세월 가슴 깊이 간직했던 사랑 의미를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일 정도로 네. 보이고요. 이게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그 부분만 읽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차 창작물을 쓴 또 다른 작가였던 그 연혜원 작가에게 이게 폐쇄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네, 미술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구나를 알았고, 네, 대구에서 예술을 한다는 게 정치인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일이구나라는 심경이었던 것 같아요. 노준기 관장이 되기 전에 네, 대구관 개인전에 이제 홍준표 시장의 네, 그 영화를 네, 중간에 교체해서 걸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구미술관 관장이 되었다라는 과정을 뉴스로 접했었고, 네, 그때도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문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네. 어떠한 제대로 된 해명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소설을 쓴 이유는 네, 시민들은 어쨌든 두 사람 다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의 배후에 대해서 분명히 추측하고 해명해 볼 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자리 모두 세금이 쓰이는 자리잖아요. 네, 왜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과정으로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유착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소설을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노준기 관장은 홍준표 시장의 초상을 그리고 관장이 것일까에 대해 저 나름대로 상상해서 써본 소설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폐쇄될 거라고 진짜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네, 사실 제 네. 글만 하더라도 네, 뭔가 낙하산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노준기 작가가 초상화를 그린 거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그 사람한테 모욕적인 거 아닌가요? 그럼요. 우리 좋아하는 사이였다가 저는 덜 모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획자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건 네. 그렇게 전시를 열어뒀을 때 네. 다양한 사람들이 봐서 어떤 네. 감상을 했는지를 사실 듣고 있는데 그 들을 기회를 완전히 차단당하고 이 네. 시간에 어떤 해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게 제일 네.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채 창작물을 쓴 연혜원 작가의 입장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았고요. 네, 이 전체 작품 Unnatural Spectacle의 작가인 안윤기 작가는 그 문예관 측에서 전시 바로 전날 이거를 폐쇄하면서 인물을 교체하라고 했지만 교체하는 거를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보셨다시피 그 전체 작품은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은데 굳이 좀 예민하고 조금 뺐으면 하는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2차 창작물이거든요. 네. 그럼 2차 창작물인 그 글을 빼라고 해야 되는데 문예관 측에서는 글을 빼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안윤기 작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공인 중에서 홍준표, 이게 대구잖아요. 현재 예. 여기가 지역이.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니었으면, 예. 노중기 대구미술관장이 아니었으면 예. 이런 논란, 이런 폐쇄 결정이 있었을 거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이었더라도 네. 어떤 암시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네. 전 충분히 클레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예관에서 말하는 거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인권 예.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이로 인해서 대중들한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예. 주장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예. 이 주장에 대해서 직접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체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미지만 교체 요청이 있었고 이미지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이 두 개가 나란히 놓여진 것 자체가 비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전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이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설치하시면서 그 둘에 대한 그 특정인에 대한 비방의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 작업은 2024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전시고 기념물과 스펙타클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탐구해왔던 주제를 지역성을 가미해서 풀어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에서 예술가들이 직접 겪으시는 어떤 그런 검열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윤기 작가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았고요. 이 정말 이 작품이 이 대구 문예예술회관의 어떤 전체의 모습에 폐쇄된 거는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가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대구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네. 영상 보신 것처럼 그 대구 문예예술회관에 들어가면 1층에 오른쪽에 큰 넓은 로비가 있고요. 그 로비에 2024 청년 작가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로비의 안쪽으로 5개의 입구가 있어요, 전시관이. 그래서 한 그 전시관마다 선정된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되는데 보셨다시피 안윤기 작가의 전시실인 4전시실만 저렇게 굳게 폐쇄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안윤기 작가가 저 이제 젊은 청년 작가 5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렇죠. 한 네. 57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요. 그 중에 뭐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네. 여러모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1월, 2월에 선정이 된 5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간 김에 그 앞에서도 사전 시실이 폐쇄된 게 보이지만 그 안쪽에 일전 시실부터 2, 3, 4, 5까지 사실은 그 안쪽에도 이렇게 전시된 공간을 거치면서 그 뚫린 공간으로 이 5개 공간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전 시실이 3과 5의 중간이니까 앞에서도 막히고 그 안쪽 3전 시실에 들어가는 쪽도 폐쇄가 됐고 5전 시실에서 4로 넘어가는 데도 이렇게 폐쇄가 돼서 문 3개가 다 닫힌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모습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는 왜 막혔어요? 네,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좀 그런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작품이. 저희들이 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뭐 곤란한 게 모르는데 뭘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저희가 왔을 적에는 여기가 없이 4개만 오픈이 된 상태였어요.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픈한 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죠. 네, 지난 그럼 일주일 일주일에 동안 한 했으니까. 번도 이게 오픈이 안 됐었어요, 여기 사과는? 네, 그 천하부터 계속 바뀌어 있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셀럽이나 인플루언서가 좀 유명한 분이셨나요? 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뭐 얼마나 유명한 뭐 연예인, 연예인, 대통령?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요? 거기까지만 말씀. 네, 저기를 관람하러 온 그 관람객들한테도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네, 영문도 모르고 저기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돌아서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대구 문예회관을 갔더니 전시실 바로 옆쪽에 옆쪽에 대구 미술협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대구 미술협회면 미술가들을 대변하는 기관인가 보다 싶어서 우선 거기에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미술협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년 작가들 중에 안윤기 작가의 작품이 폐쇄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 대구 미술협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대구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이요? 이 어떤 회의를 말씀하세요? 저희는 잘 모르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사전시실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회 사전 시실 안윤기 작가 작품. 예. 전시가 지금 어떤 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그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지금 저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얼리 검색을 하고 지금 본 건데. 저희들은 폐쇄가 될 만한 작품인가요? 저희들은 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 하면 되는 예술생들을 보호하는 협회가 아닌 거예요. 문예관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건지 예술가로서의 어떤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시는 단체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대구 미술협회라 들으신 바와 같이 제 생각에는 그 미술가의 입장, 그다음 안윤기 작가의 작품의 폐쇄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대답을 슬슬 피하시면서 어디로 계속 밖으로 나가시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대구 미술협회 국장님이 전화를 했더니 문예회관 직원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원에게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뭐 안 그래도 몇 부장님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실장님이랑 담당 학예사랑 부장님이 다 지금 외부에 출장님이세요. 뭐 식사하러 가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고 식사로 가셨는데 그래서 저희 이거는 뭐 지금 방금 마쳤기 때문에 저기서도 아마 회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언제 끝날지 오늘 중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기다릴게요. 올해 저 27년째 지금 청년 작가를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니 거기 직원이 아니 그러니까 제 담당이 아니시 제 담당. 어떤 회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오늘 회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오늘 회의에서 거기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든 가보겠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답변 드릴 수 요거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러면은 여기 관장실도 있나요? 관장실 할수 있을까요? 관장님도 같이 회의를 참석하시고 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착잡합니다. 네. 그 안윤기 그 작가는 물론이고 같은 동료 작가를 대변해야 될 대구미술협회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 작가의 그 창작 정신을 진흥해야 될 책임이 있는 또 대구 그 네. 미술회관 네. 예, 모두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 문예관 측에서는 조금 제가 취재 간 거를 달가워하지 않겠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대구 미술협회가 어떤 데인지 제가 그 성격을 모르는 채로 간 건가라고 싶었고 제가 방문하자 이렇게 문예관 측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SOS를 한 거예요. 거기 직원이 오고 그 직원은 지금 이거 관련해서 심의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고 회의 도중에 밥을 먹으러 갔고 식사 끝나면 또 회의를 해서 오늘 입장문을 발표할 거다. 네, 그러면서 계속 답은 피했어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유명한 동화죠. 그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 누구도 이 부당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네. 결국 이 홍준표 그리고 이 대구의 그 임금님 네. 그리고 그의 친구인 노중기 그 관장 네. 님들만 저렇게 그 관련자들의 입만 막으면 네. 본인들의 그런 부끄러운 치부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뭐 보는 사람들은 대구 시민들 뭐 네. 전부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젊은 작가 5인의 그 전시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지금 대구의 이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말살이 되고 있는지를 거꾸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 그렇네요, 느낌입니다. 진짜. 네. 네. 저도 취재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무거웠는데요. 이 직원이 저를 피해서 그 회관 측으로 들어갔고, 관장도 지금 그 회의 참여해서 아무도 만나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저를 피해서 가기 전에 분명히 그 대구 미술협회 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고, 둘이 뭐 오케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대구 미술협회 국장에게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없는 건지 너무나 궁금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대표하시는 국장님 아니세요? 이거 미술협회.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결정이 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협회 측에서는? 저 일을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정을 바빠갖고 이게 바쁘신 거 아니, 이게 사전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원해가지고 선정이 된 다음에 다 결정된 이후에 검열하고 폐쇄한 거잖아요. 아니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아니, 바로 옆에 있고 같은 사무실에 계시는데 왜 내용을 모르세요? 측의 입장이나 이런 거는 좀 국장님이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저희들은 그걸 얘기하지가 이 학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높은 여기 팀장이 오니까 확대하는 얘기. 그대로 보도가 나갑니다. 네, 뭐 문예관 측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뭐 부설 기관, 부설 협회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실망스러웠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작품의 주인공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일을 알고 있을까? 폐쇄되기를 본인이 원했을까? 아니면 문예관 측이 알아서 긴 걸까? 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시청 산격청사로 가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얘기 말씀 좀 말해주고 지금은 시장도 안 계시고 멀리 가셨어요?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멀리 안 가셨으면 제가 잠깐 거기 들려가서 여쭤봐도 되는데. 고대하고 이제 또 시에 담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흥원 관련해가지고 이 무슨 과예요? 문화예술정책과인데 그럼 여기 동인지청에 동인에 가시면 요 전화번호로 아침 입구에 전화를 하시면 이분이 나오실 겁니다.
네, 여기 대구시청은 좀 특이하게 저도 청사가 이번에 두 개가 있습니까? 두 네, 곳이? 청사가 두 곳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산격청사, 동인청사.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이 근무하는 데로 가기를 해서 산격청사를 갔는데 행사에 나갔다라고 하고 좀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청원 경찰분이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친절하게 시장님을 만나뵐 수는 없지만 해당 과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그 해당 과 팀장에게 홍준표 시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네.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폐쇄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 이제 시장님 만나 뵙고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안 계시다고 해서 이쪽을 연결해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진흥원 무대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기가 밑에서 그쪽에서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뭐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이게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들어가긴 했겠죠. 동양 차원에서 알고는 계시는 거라 왜냐하면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언론 보도 정도는 알고 계신 걸로.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어떤 입김으로 이렇게 폐쇄 결정이 내린 건지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시장님은 전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게 아마 시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문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게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겠죠. 그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뭐 그 내용 때문일 거고 그 관련해서 내용은 이제 그쪽에 물어보시. 저희는 이제 동양은 그렇게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만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는 전달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용은 전달 받기는 했는데 그건 뭐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시청이나 이런 쪽에 어떤 연관된 얘기가 아닌데도 입장을 발표를 못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기관 저희가 판단 내리거나 저희들이 하는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말씀 또 못 드리죠. 폐쇄했다라는 걸 보고를 하면서 폐쇄한 이유도 보고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디테일하게 그거 지금 입장문 아마 홈페이지에 아마 그 문에서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고 그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청이나 홍준표 시장님이 폐쇄를 그런 거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장님은 그 상황을 알고는 있다. 네. 네, 뭐 예상을 했던 뭐 답변인 것 같긴 합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뭐 폐쇄 결정을 제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 미술회관 자체의 그 결정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문예회관 측의 결정이었다. 네. 진흥원과. 뭐 저도 제가 보기에 뭐 홍준표 시장이 직접적으로 그 이걸 뭐 폐쇄하라 마라 뭐 이렇게 그 직접 지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렇죠. 동양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예술 작품이고 이건 표현의 자유가 있고 난 오히려 재밌는데 껄껄껄하면서 폐쇄하지 말고 풀으라고 해. 제가 아는 홍준표 시장은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싶은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회 그 철학자 비평가인 이제 그 프랑스 사서관 푸코가 얘기했었던 그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파놉티콘 과목. 그게 뭘까요? 이제 파놉티콘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걸 뭐 길게 설명할 것은 아니고 파놉티콘 과목의 구조는 뭐냐면 이 24시간 그 죄수들은 이렇게 쫙 그 중앙 이 감옥에서 가장 그 훌륭하게 설계된 곳인데 파놉티콘이 가운데에 그 원형 감옥인데 원형의 그 감옥에 쫙 죄수들 방이 쫙 나열되어 있고 그 원형 중앙에 이 간수들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죄수들은 간수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수들 입장에서는 굳이 간수들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24시간 간수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 간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간수들이 일일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수들이 24시간 죄수들이 간수들의 이제 그 시선을 느끼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파놉티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유가 적절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이 그
자신을 예술을 본인에 대한 아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노준기 관장을 대구 미술관장에 임명하면서부터 네. 여기는 거대한 이 판옵티콘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굳이 네.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 대구시에 있는 모든 행정, 기관에서는 또 뭐 미술협회 심지어까지도 네. 이 홍준표 시장이 얘기 안 해도 홍준표 시장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상 모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홍준표 시장의 시선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 홍준표 시장을 위한 네. 행동에 나서는 거죠. 그게 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홍준표 네. 시장이 직접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압력에 굴했다기보다도 네. 홍준표 시장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네. 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진흥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 홍준표 시장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죠. 네, 정말 슬픈 일인 것 같고요. 네. 그 피해를 직격으로 받은 작가는 정말 작가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얘기도 전에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제가 어렵사리 나중에 그 홍준표 시장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거는 걸 시도는 했는 거를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전에 앞서서 대구 미술관의 이 작품의 또 다른 한 축인 이 초상화를 그린 대구 미술관의 노준기 관장님을 만나 뵈러 대구 미술관으로 가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 계시다고요? 아까 저기 계시다고 확인해 주셨는데? 전시실에 나가시는지 안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약속을 하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가서 죄송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안윤기 작가의 작품이 전시 첫날부터 저희 폐쇄가 됐어요. 사진 잘 나왔던가요? 네, 너무 인상 좋으셔서 괜찮아요. 기대하고 왔습니다,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전시가 됐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요? 아니 몰라요. 모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네. 제가 인터뷰 거절할게요. 지금 관장님이시기에 앞서서 화가로 활동을 올해 4년간 하셨잖아요. 작가셨잖아요. 그죠? 네, 청년 작가가 이렇게 자기가 어렵사리 기자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관장님 입장 말고 오랜 화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술가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미안합니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작가한테 그래도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하루도 전시가 안 되고 그렇게 어렵사리. 저는 뭐 작가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네,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대강 제가 미흡한 설명이지만 설명을 후배 작업하는 친구 같으면 건강하게 작업해 주기를 바란다. 네네. 그게 폐쇄된 거는 물론 관장님이 관여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폐쇄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건 모르시겠어요. 네. 그게 어떤 인권 침해나 뭐 이런 각자 기분이 안 나쁘시죠? 각자 알아서 하라 그랬어. 일단 미술관에서 여기서도 이제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가 전시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전시가 됐는데 여기서는 전시될 수 있는 것이 그쪽에서는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관장님이 어떤 저기로 제가 볼 때는 이 폐쇄가 된 게 관장님이나 홍 시장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의논을 해서 대구시랑 의논을 해서 이게 뭐 철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막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건 불가능하신가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 뵌 그 노준기 관장님은 그래도 어떤 좀 안타까운 심정이 저는 좀 느꼈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예. 하지만 뭐 그 작품이 폐쇄가 됐다라는 거를 모른다라고 하셨지만 인터뷰 와중에 알고는 계셨다라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하지만 할 말은 없다. 그냥 그 측에서 이제 전달받고 알아서 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양심의 좀 가책을 좀 느끼시는 게 아닐까. 선배 화가로서 후배 청년 작가 자라나는 실험 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대구에서 있었던 그 굵직한 논란이 됐던 사건을 주제로 만든 그 어렵사리 만든 그 작품이 하루도 단 1시간도 대중들 앞에 공개되지 못한 채 이렇게 폐쇄된 거에 대해서 아마도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으셨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네.
네. 제가 어렵사리 홍준표 시장님의 핸드폰 번호를 알았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안 받으셨고요. 이렇게 통화가 이렇게 연결음이 끝나자마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윤기 작가의 전시를 폐쇄된 건에 대해서 직접 통화하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취재를 하는 와중에 이 홍준표 시장이 이 측근 특혜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중기 관장건만 아니다라는 제보를 또 받게 되었고요. 이 제보에 대해서 저희가 더 취재를 하기 위해서 대구 참여연대를 방문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노중기 씨는 그 홍준표 조상화 원래 없던 계획이 없던 작품을 홍준표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아무 이렇게 문제 제기라든지 제언을 하지를 않았는데 그렇죠. 후자의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예술적 표현 비판 퍼포먼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정치적 판단으로 이렇게 검열을 하고 전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금 대구시장이나 또는 홍준표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이 얼마나 편향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구시 산하의 어떤 공공기관의 자리에 본인의 측근, 영남고 동창뿐만 아니라 이런 홍준표 인연이 있는 동창으로 인사가 채워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기사에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사례는 말씀하신 사례는 일부일 뿐이고요. 그런 어떤 그 측근 인사, 특혜 인사는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인사특혜, 인사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그 대구 참여연대에서 이 건에 관련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잠깐 어떤 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게 대구 참여연대에서 작년 6월에 감사 청구를 한 내용인데요. 밑에 감사 청구 제목을 보시면은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사행정 법령 위반 및 재량권 남용에 관한 감사 청구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크게 4가지만 소개를 해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6월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올해 4, 5월에 감사를 실시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11월이잖아요. 아직 결과가 오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한번 소개를 해 봐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전문 임기제 공무원 이모 씨를 신공항건설본부장으로 정모 씨를 정책혁신본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공항건설본부장은 상당한 그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래요.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간 그 사업을 이끌어갈 지속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서 임용을 하는 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본인이 국회의원 때 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이모 씨를 임용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임용 과정에서도 또 전례 없이 전문 임기제로 임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안부와의 어떤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꼼수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홍 시장은 기존에 부서장 이상에게 제공해왔던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별정직 4급인 윤모 군사시설 이전 단장과 전문 임기제 가급 2급 상당인 이모 신공항
건설 특보에게도 제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사실 그 대구의 2020년 10월에 공영 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한 게 있대요. 그런데 22년에 홍 시장 취임 후에 별정직 4급인 군사시설 이전 단장과 신공항 건설 특보에게도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은 어떤 단체장 재량권의 남용 여지가 큰 거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 세 번째를 보면요, 홍 시장은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별정직 16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보통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단체장의 비서관과 비서, 부시장과 외부 공무원, 외무 공무원, 그 외에는 채용 공고를 내는 게 의무인데 그런 절차 없이 16명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홍 시장은요, 대구시 서울 본부의 일반 공무원 8명 전원을 별정직과 일반 임기제, 전문 임기제 등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취임 직후에 대구시 서울 본부의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일반 공무원 8명을 별정직, 일반 임기제, 전문 임기제, 이른바 어공으로 교체했다.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보궐선거가 치러진 그 원인이 됐던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네. 5명의 과거 그 해직 교사들을 이제 다시 네. 좀 채용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직권남용으로 그렇죠. 지금 결국은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서 물러나셨죠. 교육감직을 상실했거든요. 네네네. 여기는 지금 와우 이 정도면 뭐 그냥 직권 왕 남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예, 저희가 여기 대구 취재를 간 게 지난주 금요일 11월 8일인가요? 그때였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문예관 측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심의회의가 있을 거고 그날 저녁에 입장문으로 자기네 입장을 대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날 저녁에 정말 문예관의 홈페이지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입장문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네, 입장문을 한번 보면은요.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2024 올해의 청년작가전 참여 작가 중 한 명의 전시실을 폐쇄한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번, 개인의 초상권과 창작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2번, 인격 및 성적 정체성 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 과정에서 해당 작가는 당초 제안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각종의 행정적, 절차적 협의 과정에서 작품을 변경하면서 회관과의 협의 절차 중 핵심 내용을 누락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회관은 전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초상권하고 창작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이유인가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작품 안윤기의 그 스펙터클 그 작품에 대해서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거고요. 그 같이 게시되었던 벽면 쪽에 게시되었던 2차 창작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창작자의 저작권은 어떤 점에서 그 침해했다는 거죠? 그 네, 뭐 자세한 설명은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게 입장문 전문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근데 애당초 요청했던 거는 그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인물을 교체하면 그 참 전시를 허용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두 개의 그 이미지를 두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거로 교체하면 전시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말이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의 그 초상권 침해는 괜찮은가요? 그런가 봐요. 네, 시장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지금. 네, 저희가 익히 우리 그동안도 이렇게 공인의 초상 같은 게 전시에 이렇게 등장했던 거는 계속 예술에서 받아들여졌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정도 되시는 분은 초상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공인이잖아요. 예, 본인의 그 사진들은 워낙 많은 곳에 이제 그 유통이 되고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심지어는 캐리커처로 그릴 수도 있고 약간 풍자적인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예, 이걸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걸로 그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진짜 헌법을 말 그대로 농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이 입장문도 전시가 시작되고 9일이나 지나서 늦게 발표한 거고요.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 입장문만으로는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그 전시를 폐쇄를 하고 그다음 개막식 취소도 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감행한 이런 경위나 이유가 충분히 소명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차라리 노중기 관장처럼 그냥 네. 할 말이 없다라고 침묵을 지키는 게 나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입장문에 나중에 읽어드린 부분에서 회관과의 협의 절차에서 무슨 핵심 내용을 누락했다, 원활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작가와 이 문예해설관 측은 1월에 심사 과정을 거쳤고요. 2월에 선정이 돼서 3월에 약정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3월에 이 기존 작품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하는 작품을 전시하기로 상호 작가와 문예해관 측에 상호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합의를 한 후에 5월에 그 평론가와 매칭을 해서 9월에 작품 제작 현황도 공유를 했어요. 이때까지도 아무런 문제, 아무런 갈등이 없었고요. 10월 초에는 대구 문예회관 측의 그 연혜원 기획자의 그 비평문이나 이런 텍스트 전시물을 10월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절차 위반이다, 이것도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작품의 그 안윤기 작가는 법적 분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분쟁하기에 앞서서 전문가인 변호사와 이 부분에 자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초상권과 저작권 같은 경우에 네. 비영리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이시고 그 두 분이, 네. 그리고 예술 목적으로서 그 네. 사건에 대해서 제가 풍자하고 비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네. 문예관 입장문에도 밝혀져 있듯이 본인들이 소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의 주장은 2차 창작물이거든요. 둘 다 예. 다시 말하면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적인 목적성을 띠고 있고 역시 예술로서 풍자와 비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초상권과 저작권에서 제가 하나 더 언급할 수 있는 건, 네. 이런 전시, 유사 전시가 너무 많았었고, 네. 그다음에 이런 형식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네네. 이제 그 법리 판단에,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도 네. 대부분 문예관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회관 측에서는 전에 지난주에 작가님이 뭐 얘기도 했지만 뭐 손해배상을 이제 작가한테 청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엄포를 놓았다고. 예. 그러면 작가님은 지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법적 분쟁을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 저희는 전시방에 금지 가처분을 넣을 예정이고요. 어떻게든 네. 전시를 열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예관에서 약정서를 끝까지 전시 끝날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 왜냐하면 이제 네. 저에 대한 지원금도 현재 지급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비평가한테 비평비도 현재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작가와 문예관 측에서 약정한 그 약정서에 보면은 선정된 작가에게는 500만 원의 그 비용을 페이를 지급한다라는 약정서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11월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안윤기 작가는 폐쇄가 되어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거와 유사한 사건이 대구에서 처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네, 2017년도에도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게 윤동희 작가의 망령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2018년 기사이다 보니 지난해가 바로 2017년입니다. 2017년 대구 청년 미술 프로젝트에서 사드, 박정희, 세월호 관련 일부 작품을 배제당했다. 당시 보이콧 작가들은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라는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작품처럼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유신시대의 문제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걸 좀 조합을 해가지고 설치 영상 작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설치 작품을 한 작가의 작품을 검열을 하고 이 작품은 빼라. 그리고 세월호 관련 작품도 한 작품에 대해서도 빼라. 해서 이때도 논란이 되었었고요. 이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게 블랙리스트 사건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거를 전해드린 대구시에서도 이제 이건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또다시 재발한 거죠, 올해. 네, 안타깝네요. 진짜 이 네. 대구시 전체는 이 박정희의 이제 망령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동대구역 앞에 박정희 동상도 지금 네. 세운단 말이 있죠?
그렇죠. 거꾸로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나 있음직한 이런 예술과 표현에 제외한 이런 극악한 이 폭압이 2024년에 행해지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대구시의 이제 그 공무원들이나 네. 이런 그 관련 또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여전히 박정희 망령에 지금 네.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씁쓸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구후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 단체의 총괄 디렉터에게 이 안윤기 작가의 작품이 폐쇄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윤 정부 들어서 이제 블랙리스트의 특성 중 예술검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예전에는 네. 모욕죄, 명예훼손죄 아니면 응. 건조물 침입죄 막 이런 응, 응. 식으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네. 그런 작업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를 그런 식으로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윤 정부 들어서 지금 새롭게 막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저작권 위반인 거예요. 이 작품을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저작권을 위반할 요소들이 없는데 네. 이제 그렇게 했다. 네. 라고 이제 또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입장문에 보면 이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 창작자의 저작권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행정 절차.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행정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검열을 하고 이거 검열 안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그게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식으로 이제 검열을 얘기하거든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슨 행정 절차상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을 계속 그 작가한테 이제 뭐 미리 안 보여줘서 그 사람 행정 절차의 문제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거죠. 아, 이게,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명백한 이제 예술 검열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이런 문제가 사실 좀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이거 불행인 겁니다. 예술의 그렇죠. 영역을 이 법적인 네. 잣대를 가지고 가리는 거죠. 네. 저희가 이 블랙리스트, 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불거졌던 게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 예술가들에게 블랙리스트 딱지를 딱 들이밀고 검열을 자행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공자금이 지원이 되는 걸 무기 삼아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막 억압하고 무효화시키고 존재 이유를. 그래서 굉장히 예술가들이 그때 상처받고 분노를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아까 인터뷰한 그 정윤희 작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 그다음 피해 사례의 광범위한 고발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윤 정권으로 바뀌면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자와 연관자를 다시 중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유사한 블랙리스트의 사태가 재발을 하고 있으면서 블랙리스트의 일상화, 보호받는 블랙리스트 실행자, 바로 공무원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금 윤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블랙리스트 이후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년의 검열 일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1번을 한번 볼까요? 22년 5월 13일에 광주광역시가 5.18 거리 미술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걸리자 보조금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다면서 부적합하다면서 후원을 취소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정도 한번 볼까요? 22년 10월에 춘천시 효자 1동 행정복지센터가 김건희 여사 풍자 시가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시를 중단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번 사건이 이제 우리도 많이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2013년 1월 8일 국회 사무처가 굿바이 인 서울을 이제 이 작품들 기습 철거. 그렇죠. 하면서 전시회가 무산이 됐었죠. 대표적으로 윤석열차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검열은 지금 이 시대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검열일지는 17건 정도가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로서 올해까지 하면은 한 27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장 많이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단어가 네. 자유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일반 시민의 자유는 없고 권력자의 네. 권력을 행사할 자유만 존재하는 이런 암흑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서 또 몹시 수선합니다. 네, 본인만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안윤기 작가의 이 사태를 보고 동료 작가가 이렇게 이런 검열을 당하고 본인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 작품성이나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지 못한 채 이렇게 검열을 당하고 폐쇄당했을 때 작가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네,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잠깐 들어보시죠. 이 작품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예술가들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참담하고 되게 이거 굉장히 협박 같은 되게 이 작가로서의 생존, 네. 그 위협까지 네. 겁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트라우마로 나올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네네. 그런 걸 겪은 작가를 지켜봤는데 완전히 굉장히 많은 상처를 네. 받고 나중에 미술을 그만둘까라는 생각까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작가 스스로가 안윤기 작가는 굉장히 이제 멘탈도 많이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작가로서의 생존에 대한 이게 압박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타격감. 네. 네,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지금 보면 이런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이제 또 언론의 자유까지 포함해서 억압당하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정말 이 대구시에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고 또 자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홍준표 대구 시장이 있는 대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술관에 대한 이런 폭압적인 행정,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 출신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허경희 작가 또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중앙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단순한 대구에서만 있었던 일로 볼 수 없는 우리 시대 전반의 시대 정신의 퇴행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취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암행어사는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팁오프 뉴탐사.org로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 신암행어사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